나이 듦은 거울 앞에 선 나와의 조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주름이 늘고 흰 머리가 눈에 띄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그 안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또 다른 나입니다. 누군가는 나이 드는 걸 잃는 일이라 말합니다. 젊음을 잃고 사랑을 잃고 자리와 힘, 속도를 잃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나이 듦이란 쓸모를 잃는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에서 나를 건져내는 일입니다. 심리학자인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맥도 더 깊은 지식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의 관계를 정돈해야 할 때입니다.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아온 마음을 이제는 조용히 나를 향해 돌려야 할 시간. 이 영상은 이호선 교수가 시니어의 행복한 삶을 위해 쓴 책 나이 들수록을 바탕으로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거리, 우정의 품격, 사회적 연결, 고독의 수용까지 삶의 후반전에 필요한 정서적 기술들을 문학적 시선으로 풀어낸 입문 콘텐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친구 쿨라이프 TV와 관계의 본질에 대한 문학적인 성찰의 시간으로 떠나보시죠. 1장 나와의 관계, 나를 환대하는 법. 살아오며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 친구에게 그 수많은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잘 대하고 있는가?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진심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만 자신을 미루고 부정하고 괴롭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정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후회, 죄책감. 나이 들어도 여전히 감정은 우리를 흔들고 잠 못 들게 만듭니다. 이호선 교수는 제안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여보라고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나는 외롭구나. 이 단순한 인정이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구해냅니다. 두 번째는 과거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들 앞에서 자주 멈춰 섭니다. 하지만 과거는 흠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증거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울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났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할 때 성숙이 시작된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그 시절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피하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미 없는 약속으로 외로움을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의 끝은 혼자 마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교수는 단언합니다. 나는 혼자 지내도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의 채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책 한 권을 펼치고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리고 마지막은 나만의 세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누구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자신만의 리듬과 세계를 지켜낸 사람은 가장 단단하고 매력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맞추고 희생하고 져주는 관계는 결국 나를 비워냅니다. 이호선 교수는 5가지 관계의 기술을 말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1.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를 만들 것. 이 대화에 침묵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과 있을 것. 3. 조언보다는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어줄 것. 4. 나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둘 것. 5. 함께 있어도 나다울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할 것. 그렇게 우리는 남들과의 관계 이전에 스스로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갑니다. 나이 듦이란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잘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답해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환대하겠습니다. 2장. 가족과의 관계, 기대보다 정서의 공동체로. 가족은 가까워야 하니까, 다 이해해줘야 하니까, 미워도 다시 사랑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아내고, 말하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에 숨긴 채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스스로를 묶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가족은 정서적 공동체이지 무조건적인 헌신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이 제일 어렵다고. 멀리 있는 친구보다 곁에 있는 가족이 더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남은 적고 기대는 높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자주 만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원망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가족과도 공부해야 한다. 서로를 공부하는 노력 없이는 다정함도 이해도 생기지 않는다고요. 말을 아끼면 무게가 되듯 감정을 숨기면 그것은 벽이 됩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대신 사실은 서운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관계는 숨을 쉽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도 역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딸이니까, 엄마니까, 가장이니까 그런 이름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삶을 접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언제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사랑한다고 해서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지금의 태도입니다. 미루지 말고 감정을 정리하고 존중과 배려의 언어로 서로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온도의 조절입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너무 들여다보지 않아야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는 갱년기라는 풍랑을 함께 지나야 합니다. 이호선 교수는 이 시기에 부부를 위한 6가지 기술을 전합니다. 1. 대화보다 공감에 집중하기. 2. 감정의 타이밍을 맞추기. 3. 묻기 전에 말해주기. 4. 침묵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 5.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기. 6. 낯선 변화에 유연해지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다. 착취적인 가족에게서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정서적 상처를 주는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지만 내 마음을 해치면 멀어질 수 있어. 가족은 억지로 끌어안아야 할 짐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정서적 공동체일 뿐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처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친구와의 관계,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우정. 사랑은 강렬하고 독점적이지만 우정은 조용하고 보편적입니다. 사랑은 내 삶을 바꿔놓지만 우정은 내 삶을 지탱해줍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중요해진다. 가족보다 더 많이 연락하고 직장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니어에게 우정은 의외로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인연도 나이 들며 조금씩 정리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다시 만나기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만나야 좋은 친구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가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판별하는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내가 약할 때도 옆에 있었는가? 2. 기쁜 일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3. 나를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는가? 4. 내 부재를 섭섭해하지 않는가? 5.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가? 6. 오래 만나도 편안한 침묵이 흐르는가? 이 6가지에 절반 이상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우정은 수명이 긴 관계입니다. 단숨에 타오르지도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돌보아야 합니다. 오랜 친구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건강, 경제, 자녀, 부모 등 삶의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정은 더욱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친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배움, 취미, 팬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가장 건강한 통로다. 독서 모임, 사진 강좌, 동네 성당, 노래 교실, 어떤 방식이든 공통의 관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이제 정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는 3대 독성 관계를 반드시 정리하라고 강조합니다. 1. 늘 비교하며 열등감을 심는 친구. 2.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는 친구. 3.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친구.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감내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리한 이해, 일방적인 희생, 끊임없는 배려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좋은 친구란 나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사람.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가끔 먼저 안부를 전하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며 상대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더 깊고 따뜻한 우정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그 자체로 인생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섬세하게 다가서야 합니다. 4장. 사회적 관계, 거절도 품격 있게, 관계도 적당히. 어느 날 문득 이유 없는 모임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가 피곤하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만남이 하루를 통째로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수록 이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이호선 교수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은 혼자가 익숙해졌다는 말일 수도 있다. 고독은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익숙함은 때로 사람을 나락처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다릅니다. 전자는 선택이고 후자는 단절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내 리듬을 잃지 않는 기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의 지혜입니다. 우선 필요한 건 정중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도 예스라고 말하며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룹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억지로 맞춰가지만 그 결과는 내면의 고갈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정중한 표현이며 관계의 경계를 만드는 건강한 언어다. 거절은 싸움이 아닙니다. 품위 있게, 단호하게, 따뜻하게 말하는 연습. 그날은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지고 다음을 기약할게요. 이 작은 표현들이 내 삶을 존중받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거절을 받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어느 날 내 연락을 누군가가 무심히 넘긴다 해도 그 사람의 삶에도 리듬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거절을 자기 존재의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사회적 성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칭찬의 힘입니다. 칭찬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알아채주는 말, 작은 노력을 응원해주는 말.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호선 교수는 말합니다. 칭찬은 배신하지 않는다. 관계를 이어주는 말은 항상 따뜻하고 짧고 진심 어린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꼰대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말투가 권위적이고 상대의 말을 끊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훈계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그의 세계를 존중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선 교수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적정수를 강조합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는 내 삶의 농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친구,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조언보다 마음을 들어주는 존재, 나를 자주 바꾸라고 하지 않는 인연, 곁에 있어도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관계,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의 관계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인연을 유지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관계만을 조용히 정성스럽게 품을 때입니다. 에필로그, 나이 든다는 것은 관계를 정제하는 시간. 나이 든다는 건 사라짐이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를 가지며 내 안의 고요를 친구 삼는 연습을 해갑니다. 젊을 때는 바깥의 평가에 흔들리지만 나이 들수록 내 마음의 온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호선 교수는 나이 들수록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친구라 해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무리한 모임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더 귀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환대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를 껴안아야 합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내 안에 먼저 평온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긴 생의 여정 속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마침내 나와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 속에서 삶의 깊이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노년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품격을 지향하는 인문 콘텐츠 풀라이프 TV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에게의 공유는 현명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